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참 세월은 빨리 가네요. 빨리 가요. 여러분들 간밤에 편안히 쉬셨습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더웠고 힘들어도 힘내시고 윤 대통령의 경제를 이룩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세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 그에 관련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윤 대통령 여당은 불법 안 된다, 야당은 산은이 해결하라, 산업은행이 해결해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47일째, 윤 대통령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돼야 장관들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주문. 여당은 불법 점거는 지역경제 테러 행위라고 비판. 야당은 원청 산업은행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라고 말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또 파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노조, 민노총의 노조가 참 문제예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기준 47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면서 노동자 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보고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파업 사태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이 6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 직원 570여 명이 임금 30%에 깎일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맡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대우조선이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 노사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산업은행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약 56%를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들에게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기 전에 산업구조조정 전반을 책임지는 제1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사업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사안인 만큼 산은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임금 또한 동결이나 1%대 인상에 그쳤다며 맞서고 있다. 기업 피해가 점점 커지는 데다 원청의 하계 휴가를 앞두고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참말로 참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대우조선에서 지금 현재 지금 원유 운반선을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점령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는 거예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억의 손실 피해를, 이게 작업을 못하니까 6천억의 손실 피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하청업의 문제인데요. 이제 대우조선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청을 이제 있습니다. 하청업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분야가 있죠. 이제 그걸 자기네 전문적인 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납품해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청이 있고 이제 하청이 있는데요. 하청 업체의 근무는 종사원은 노동자들이에요. 임금 30%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청업체한테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하청업체에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열악한 단가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원청한테 이제 30% 요구하고 지금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청업체가 너무 그냥 값싸게 싸게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입찰에 응한다든가, 이거는 하청업체들의 문제죠. 우리나라도 하청업체가 너무 헐값으로 그냥 이렇게 싸게 입찰을 한다든지 거기서 하청 계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하청업체에 일하는 종사원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임금이 적고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성을 한다든가 집단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뭐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법이 우리나라 법이 물러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물가가 싸고 인건비가 쌀 적에 하청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연동제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원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청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청업체가 뭐 임금이 인상됐다든가 아니면 그 뭐 재료가 그 재료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먼저 계약했던 그 단가 가지고는 도무지 적자나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원청에서 하청업체를 그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같이 상생해야 되니까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대해서 보전을 좀 해주는 이렇게 유도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게 되지 없이 원청에서는 계약을 했으면 계약했잖냐. 그래 계약대로 이행해라.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놀 때인데요. 뭐 해외 무역도 한다고 해외도 나가서 좀 여기저기 있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2년씩 있어봤고 이제 들어와서 어느 분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 그 인천대교 있는데 밑에 거기 확장 공사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돌 축대 쌓는 돌 그러니까 축대를 쌓아야 그 물에 쉽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이 큰 돌입니다. 보통 돌 한 개가 한 1톤 이상씩 되는 그런 돌. 그런 거를 제가 저 대꽃 저 김포시 대꽃 있는 데서 그 석산에서 그 송도에도 납품하는 걸 했었어요. 그게 그 장소에 납품하는데 이 대꽃에 나오는 돌이 이제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저 충남 보령 있잖아요. 보령에서 그 무창포 그 선착장에서 바지선에다 돌을 싣고 인천 송도까지 끌고 와서 송도에 납품하는 걸 이걸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할 적에 그 계약이 너무 중간 이하 좀 단가가 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석산에서 돌을 가지고 또 그걸 차로 운반해서 이제 항구에서 바지선에다 실어서 인천까지 끌고 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 몇 달 하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간 단가는 더 인상 안 해주면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보는 거 이제 그 내역서를 다 뽑아가지고 다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뭐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철수해서 적자를 5천만 원 보고 적자를 나가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다른 업체가 그 단가에 두루지를 못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단가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그 원청 회사에서 직접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아마 돌을 구입해서 아마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청업체들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청업체의 내막을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하청업체가 정말 그 계약 그 단가 가지고는 인건비 주고 뭐고 해서 점점 어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인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원청 회사에 와서 이렇게 점거 농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깊이 있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일시에 원청 회사 있는데 보고 30% 인상을 해달라 그런다 한다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대개 뭐 몇 프로 인상씩 하잖아요. 근데 이게 30%씩 인상해달라면 이거는 아마 그 합의가 되지 않을 거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원청 회사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그 원유선을 제작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못 하고 있으면 벌써 47일째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 하청업체에 있는 대표하고 원청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그동안에 그, 그 수주해서 일했던 했던 총 거기서 대금을 받은 그 수입된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쓴 비용과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하고 다 계산을 전부 다 해서 맞춰보면 하청업체가 적자를 나고 있는지 흑자를 나고 있는데 돈을 빼돌리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 협상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30%씩 인상해달라고 하고 집단 농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산업에 하는 일을 이런 걸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가 너무 이런 것을 그냥 장기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또 정부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일시에 30%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에서 그거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파업을 해서 장기간 파업을 해서 이 기업들에게 큰 그 손해를 끼치는 것은 그거는 국가적으로나 하청업체 도리로서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개입을 해서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 여야는요 서로 피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재원이 되어 있지. 그저 야당은 뭐 그냥 여당의 흔들기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만 막 그냥 이렇게 한다. 그것도 안 되고 여당은 또 여당으로서 산업체만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당의 입장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그 방향 그 중간점은 어딘가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그 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 시대인 데서 농성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촉히 대안을 내놔라. 정부는 해라.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